다음은 우리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03억 7,55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4,1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도 보육료 인상안을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비 36억 9,500만 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한 도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서 1쪽부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운영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시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1,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쪽에 여성 관련 행사 및 여성 지도자 연수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으로 3,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 어린이집 등의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인건비로 2,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비로 3억 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317만 7천 원과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비 270만 원, 한국어 교육 운영비 2천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비는 2,85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비 900만 원,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이상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 방문 학습지 지원비 1,080만 원,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비 800만 원,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 활동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비로 299만 원,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건강가정 정착 추진비 1,300만 원,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지원비로 2,500만 원,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비로 1,166만 7천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위해 10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자녀 아동 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 등으로 1,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학습 재료비, 교복비, 양육비 등으로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을 위해 8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30만 원,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채우 개선비를 지원하고자 도비 840만 원과 시비 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 장려금 및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6억 3,2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14억 4,408만 2천 원, 가사돌봄 지원 사업비 2억 3,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웃 간 자녀 돌봄 공강인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4,342만 원을, 경기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으로 3,0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중장년 및 노년기 부부의 노후 대비를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열린 어린이집 심사 등을 위한 보육행정 운영비는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교사 후생복지비, 아동간식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등으로 12억 7,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3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는 222억 9,9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을 위하여 누리가정 운영비 13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가정 대상 아동에 대한 누리가정 차액 보육료는 21억 5,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으로 9,76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9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0-2세 보육교사에게 월 22만 원의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위해 19억 8,9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18억 2,808만 원,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3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을 위해 5억 3,172만 원, 매월 3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3억 6천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영아 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1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는 22억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보육교사 업무 공백으로 인한 월 급여형 대체교사 인건비는 3억 6,0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조리원 등에 대한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로 1,752만 원,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 아동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788만 7천 원,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1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아동당 3만 원의 추가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3,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연장 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억 3,920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0억 2,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관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기사 인건비 및 교재 교구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으로 2천만 원,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8,214만 4천 원,
농어촌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영화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영화 표준화 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4,123만 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로 1인당 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7억 1,480만 9천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9,3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2,311만 2천 원과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신규 인력 양성과정 교육비 900만 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모 및 보육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당 운영 지원으로 1,400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비로 9,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조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는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등하원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9,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동부권 부속 사업장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8,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도읍사무소 내 아이러브만 카페 운영을 위해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에 아동복지행정 운영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어린이날 행사 등으로 5,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신생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0억 8,1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조 신생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1억 4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문화학습 활동 지원으로 7,786만 5천 원, 관내 12개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비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그룹홈 아동 문화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8,780만 6천 원, 12개 그룹홈에 2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2,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1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도비 4,14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시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조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으로 4,488만 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으로 1억 800만 원, 입양 아동 양육 지원으로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조 장애 아동 입양 양육 지원비는 1,508만 4천 원, 입양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 지원비로 220만 원, 미혼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비는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입양 기간의 입양 비용 지원을 위해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 가정의 아동당 100만 원의 입양 축하금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108억 9,7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에 아동수당 업무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 운영비로 150만 2천 원,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5,6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은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돌봄교사 인건비로 1억 6,7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7억 4,5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6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연 5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1,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추가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냉난방비, 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1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장애아동, 다문화 자녀 등 특수아동이 많은 센터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로 1,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비는 729만 6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비는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는 센터 이용 아동의 낙인감 방지 및 업무 경감을 위하여 보호자에게 출결 사항을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 운영비로 5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및 자산 형성을 위하여 월 4만 원 이내의 정부 매칭금을 지원하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 공동생활가정 행사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냉난방비 지원으로 2,080만 원,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으로 815만 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9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과 50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평일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2형 사업비로 7억 4,688만 7천 원, 주말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으로 1억 8,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은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종합예술제, 유해환경 선도 및 단속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6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행사를 위하여 1,75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4,7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8,58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으로 1,665만 원,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8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비 1,875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청소년 도정유공자 장학금으로 2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안정망 구축 사업비로 1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확충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비 20억 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2억 4,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1억 2,479만 4천 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5,566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85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4천만 원, 청소년 힐링 공간 휴카페 운영비로 5천만 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4,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도비 78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가족의 성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입니다. 세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 상담사 인건비는 여성 취업 지원 취업 설계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4,3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러브만 카페 운영 인건비는 공도읍사무소 내 아이러브만 카페 종사대에 대한 출장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는 동부권 부서 사업장을 운영할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1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6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쪽부터 71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인건비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7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의 성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페이지 55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자체 지원금이 올해 900만 원이 가미됐는데 왜 줄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처우 개선비 올해 2019년도에 3만 원씩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새로 신설된 건데요. 지역 화폐로 주는 걸로 결정되면서 5월부터 지역 화폐로 줬기 때문에 1월부터 4월분을 감액한 겁니다. 4월분이 지급이 안 돼서 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먼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 보육교사 처우 공약사항. 개선으로, 네. 이게 그러면 이 3만 원이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급여에 포함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아동시설 종소자 처우 개선비 또 뭐 공동생활 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다 5만 원씩인데 네. 왜 이 보육교사만 3만 원인지. 이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5만 원을 처우 개선비 주는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사는 다 5만 원을 주는 거고요. 보육교사분들은 기존에 이제 처우 개선비나 후생복지비 쪽으로 기존에 한 평균 한 70만 원 정도씩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뭐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시장이 공약 사업이라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예,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시비 자체로 다 그냥 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그 지원 현황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서류로다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요? 예, 예. 네. 그럼 이거 실태 조사 다 한 거죠? 보육교사. 네, 다 네. 예, 교사분들 이제 수요 파악해서 네. 예, 확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5페이지 구 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해 철거비가 안 서고 유지 관리비가 섰습니까, 예산이? 철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계획을 해서 할 거고요. 아, 그럼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아니요, 철거 그거는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계속비로? 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이거 구 시민회관 유지 관리비는 이제 현재 철거가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그 안전 점검 대상 건물이 됩니다. 시민회관이. 그래서 원래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만 1회 점검을 하려고 25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수련관이 이제 도비가 4시가 됐는데 네. 우째 국비가 10%밖에 안 되죠, 지원금이. 국비는 기존에 그 15억 받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도비는 이제 내년 2020년부터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도비를 연말에 확보를 해서 한 120억 원을 지금 11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저희 시군은 이제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20억 정도.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네. 저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가족센터 아양동에 이제 네. 건립할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시설이 뭐가 들어갈 건지 확정이 안 돼서 대답을 못 하셨는데 혹시 그게 확정돼 있나요? 시설 네, 뭐가 저희 계획한 시설은 네. 있습니다. 있어요? 뭐죠? 몇 쪽이죠, 의원님? 네? 설명서 몇 쪽이시죠? 531조. 이제 가족센터가 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확대한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건다 센터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 요강 나눔터랑 다 함께 돌봄 센터 그리고 이제 다목적 교류 공간이라고 그 가족센터에 또 권장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731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거기가 공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요번에 늘렸네요. 아, 문화의 집이요? 네. 거기 올해 여름에 그 태풍 때문에 문화의 집 건물 아스파트 싱글 그 지붕이 날아갔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지붕 보수랑 또 외벽에 이렇게 크랙이 가서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거 보수가 한 1,100만 원 잡았고요. 네. 그리고 종사자 저 관장님하고 그 지도사 계신데 그 인건비 인상분,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건비 인상비가 인건비 인상분은 한 3,600만 원 정도. 두 분께요? 네, 네. 1년에 인건비가 이게 세 분 거네요. 세 분 거. 3천만 원? 3,600만 원. 그러면 한 분당 1,000만 원씩 1년에? 맞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인건비 인상분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2,600만 원이고요. 그 1,000만 원이 차량 렌탈비로 그 2,000 문화의 집에 지금 이제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에 60만 원 정도 해서 차량 렌탈을 해주려고 렌탈비를 또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그러면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저희 한 3%에서 4%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3% 4%가 금액이 그렇게 많으면 이거 인상분은 정확히 위원장님, 좀 팀장님이 계시죠? 알아보고.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 상반기까지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에 그 청소년 그 문화예제 관장을 다시 채용해서 저희가 비상근 관장에서 이제 상근 관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감안하면 예, 많이 올라간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교실이라든가 문화탐방 이거 사업을 한 거잖아요. 사업 내용이랑 각각의 사업비 18년, 19년도 거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 사업비랑 사업 내용 18년, 19년도 거. 그다음에 문화활동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슈카페 힐링 슈카페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업비 내역서를 갖다 주시겠어요? 18년, 19년도 거.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정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7페이지 이 다문화 이 가족 지원해가지고 이 그 모국 방문하는 거 네. 이거 언제서부터 지금 몇 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인가? 이거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뭐야 그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많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거는 사업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기본적이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분 정도 보내는 거예요? 예산 세우기는 그 세 가정인데요. 세 가정 가지고 되지 우리 지금 저 뭐요 저 이거 몇 년 전에 1,600만 원이야. 한 5, 6년 된 것 5, 6년 같습니다. 됐지. 지금 5, 6년에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얼추 배로 늘어났을 텐데. 네. 근데 그걸 그래 저기 저 1,600만 원 가지고 세 가구 이렇게 정도 하면 안 되지. 한 10가구 이상 정도는 해야지. 다른 데는 많이 저 예산을 주면서 이제 세 가정 한 가정당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네. 세운 건데 올해는 한 5가정이 또 갔습니다. 네. 다섯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좀 저 보내게 해주셔. 그래야지 저기지. 그리고 이 큰 페이지 보니까 가족 양육 수당 지원해가지고 많이 줄었네. 어디 어린 7억 5천 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가족 양육 수당 지원 일반 보전금 해가지고 큰 거는 사회 이거 뭐예요 저 어린이집 지원 그 저 큰 네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네네. 7억 5,400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이 큰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페이지 이거로 따지면은 16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게 또, 네. 저 본 예산에는 40억을 세웠었는데 네.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예산 대비하면은 7억이 줄었는데 예. 저기 추경에 세웠다고요?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어요. 마무리 추경에. 그 지금 또 삭감했잖아. 근데 이제 이게 본 예산 대비하니까 7억 5천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예. 예, 실제로 가정 양육 아동 대상으로는 예, 아 그러니까 추경에 세웠다 다시 줄인 거라고요? 본 예산에 40억을 세웠다가 네.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7억 줄은 게 많이 줄은 게 아닙니다. 삭감을 해서 그 추경에 얼마 삭감했어요 이거? 추경에 17억. 추경에 세운 게 한 37억. 37억. 네네. 또 이제 큰 페이지로 넘어가서 523페이지 보면요.
네. 가사돌봄이 이거 연 50가정에서 70가정 이렇게 확대돼서 이게 늘어난 건가? 네.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왜 이분들은 왜 늘어난 거 이게? 가사돌봄이 9분을 채용해서 그 한 분이 보통 4-5가정 가사돌봄 업무를 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50가정을 현재 하고 있어요. 50가정. 예. 근데 이제 이용 가정이 조금 수요가 보통 10가구 이내로 항상 대기 가정이 있어서 내년에는 돌보미를 더 뽑아서 대상 가정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상 그 가정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대상 가정이요? 예. 대상 가정은 뭐 몇 가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왜냐하면 수는 없으니까 중위소득 하여튼 대충 120% 이하 가정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게 네. 몇 가정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도 모르신다. 네네. 그럼 뭐 내년에 뭐 100가구도 되고 뭐 저기도 될 수가 있는 거네. 50가구에서 20가구 늘 크니까. 현재 대기 가정이 10가정이니까 충분히 네, 수요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 저출산 519페이지 저출산 대책 보니까 첫째는 50만 원, 둘째가 50, 셋째가 100, 넷째가 100. 이것도 뭐야 그냥 셋째나 넷째나 다 100이라 그러지. 뭐 또 넷째는 나 더 주는 줄 알고 보니까 그것도 100만 원이네. 넷째 이상, 넷째야 이상, 셋째야 이상 100만 원, 10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 이상 3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는 그 사업 그 예산을 셋째는 몇 명이에요? 얼마요? 셋째야는 300만 원이요. 아, 셋째야 200만 원. 넷째. 넷째 이상부터 300만 원. 장려금 가서 이게 뭐야? 그럼 여기는 뭘 이렇게 나온 거야? 둘째야 50만 원, 셋째야 100만 원, 넷째야 100만 원. 이게 뭐야? 네, 거기 셋째야 100만 원 240명에는 그 셋째야 이제 처음 난 신생아가 있고요. 또 분할 지급되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해가지고 2,400 저기 있는 거죠. 예, 예. 거기에 2억 4천. 2억 4천 곱하기 100만 원 아니요. 예. 근데 지금 뭐 200만 원이라 했잖아. 셋째 하나 아니 셋째 하나 하면 200만 원이라면서. 예, 셋째야를 200만 원을 주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주게 돼 있어요. 올해 100만 원, 또 다음 출생한 해에 100만 원. 그래서 그 셋째야 100만 원씩 240명을 산정을 했는데 그 240명에는 전년도에 셋째야 100만 원 탄 애들이 또 금년에 100만 원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탄 사람들. 분할 지급이기 분할 때문에. 저기라. 네네. 아니 여기 그럼 분할 지급이라고 옆에다 써놔야지. 예, 다음에는 그렇게 명기하겠습니다. 알겠어. 또 이거는 뭐 가족센터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응? 그지? 어린이집 지원을 보니까 네. 535페이지요. 간식비가 많이 줄었어. 간식비가 한 67% 정도 줄었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해가지고 6억 4천 했는데 이번에 2억 저기 세우는데 536페이지. 네. 이거 간식비를 이렇게 배랑간에 이렇게 뭐 반 이상을 줄였어요. 아동 간식비를 작년까지는 이제 1인당 6천 원씩 주다가 네. 올해 8천 원으로 올렸어요. 2천 원을. 네. 그래서 8천 원씩 주고 있었는데 네. 도에서 또 아동 1인당 만 원씩 지금 593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러면 매칭이 온 거예요, 그럼? 예, 도에서 만 원씩 주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 새로 줄 건데 그 만 원은 그 급식비가 7,400원, 네. 어린이집 운영비로 2,600원 이렇게 만 원을 줘요. 네. 그래서 급식비 여기 7,400원에다가 여기 이제 기존에 8,000원씩 주던 거를 2,600원을 내서 급식비를 이제 만 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아, 그러니까 주는 건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만 원을 주는 겁니다, 급식비는.
도에서 좀 줘서 그러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양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좀 페이지 47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센터인데 네. 이번에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경력 단절 여성분들 취업을 이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그 직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물류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을 해서 이제 24분이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16명이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 했던 물류사무원 양성 과정에다가 또 그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사무원 그 수요가 많아서 네. 그 행정사무원 양성 과정을 하나 더 개설해서 600만 원을 증액해서 직업교육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비를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흔히 말하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출생 말씀하시고. 우리 보면은 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이번에 텔레비에서 나왔던 그 어린이 성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모 모니터링단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급식 관리나 위생 관리 또 안전 관리 그런 컨설팅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상시에 그 흔히 말하는 뭐지 카메라라 그러네. 설치 카메라를 네, 보고 네. 실내 카메라를 보고 이걸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세요? 아니요, CCTV 그 아, 확인까지는 안 CCTV. 하고요. 네. CCTV는 저희 직원들이 예, 매년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뭐 전체 어린이집에 한 15% 20% 이렇게 이제 몇 개만 일부만 했는데 올해는 전체 180개 어린이집을 저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완성은? 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사각지대에 설치된 데는 이제 더 많이 이제 보이도록 이렇게 설치를 좀 이렇게 조정하라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이시겠네요. 페이지 611페이지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 설치 지원해서 이게 2020년도 3월 정도인가 이게 오픈하는 거죠? 오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네. 이게 리모델링 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다른 부분들을 변경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아니면 공사비가 부족함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 증액 편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14억 원으로 그 죽산면의 동북권 육아 종합지원센터 부속 사업장하고 네. 그 행복주택 단지 내에 중앙센터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네. 동북권 사업장은 이제 9월 말로 개원을 했는데 네. 이제 사업비가 좀 투자가 많이 돼서 지금 2억 8,600 정도 중앙센터 리모델링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디가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단지 내에 거기 관리동에 그 육아종합센터 그 리모델링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7페이지에 보면 청년 기본 소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년은 흔히 지금 안성 24살 네, 만 24세에게 이제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해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안성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조례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청년 참여의 확대 및 권리 보호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조례는 작년 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네. 아직 운영위원회나 이런 거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떤 사유에서 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지를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청년 정책을 이제 저희 과에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아직 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과를 보면 이제 이영 팀장님이 계시는데 아동 청소년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한데 제가 이번에 자유 발언을 한 것처럼 우리 청년이 앞으로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의원님. 꼭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명세서 3페이지예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이게 지급이 됐나요?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한 명 지급.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네. 이 사람이 두세 명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의료비 세운 걸로 부족하면은 네, 그 아주대학교에 경기 네네. 남부 해바라기 센터라고 네. 거기는 이제 그 상담부터 의료비, 의료 지원, 또 법률 상담, 예, 그 사후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 해바라기 센터로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분. 한 분 있었어요. 그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있긴 있는 거네요. 예, 없거나 한 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황민태 위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네. 설명서는 535쪽입니다. 여튼 어린이집 냉방비 그 지원 계획을 가지고 이게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좀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일과 이후에 이용하는 거고 네. 어린이집은 오전부터 하는데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는 지금 4개월 6월에서 9월까지 냉방비 4개월 했는데 여기는 3개월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안성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무더위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차후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냉방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하고 지금 어린이집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역 아동센터는 4개월 보냈는데 3개월 보냈습니다. 거의 3개월만 줘도 감사하지만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린이집도 좀 개월수를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냉방비를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어린이집에 이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4개월은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는 왜 4개월분? 거기는 1과 2호면 해가 거의 떨어졌을 상태예요.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금액이 적으니까 적어요. 10만 원 적고요. 여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많고 지역센터는 게 쉽게 이해해서 적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여기는 냉방비 3개월, 난방비 5개월에서 8개월이고 네.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도 냉방비, 난방비 4개월씩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맞다고 가정 그 여성과에서 그것이 없다 보면 이 환경과하고도 아니 다른데 공모사업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합니다. 무슨 미세먼지 뭐 최고 뭐 도시다 얘기하는데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절적인 영향, 환경적 영향과 그 비교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85쪽인데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 지원. 뭐 잘 아시겠지만 안성시에는 특수 어린이집이 한 곳이에요. 푸른나무 어린이집.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노력을 했지만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가 24인용 버스 지원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못하면 여기 이것도 지금 공모 사업 여러 군데 해봤지만 지금 저희가 그 발탁이 안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푸른나무 어린이집은 이제 그 차량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대신에 기사 인건비로 지금 150만 원씩. 네. 그다음에 설명서 657쪽 아동수당인데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한다는데 우리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현재 9,300명 정도 됩니다. 9천 300명. 9,300명이요? 네. 그러면
2인 10만 원이라고 한 것 보니까 그러면 연에 1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 월 10만 원 주는 겁니다. 예, 연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이요. 1인 10만 원에서 12개월 해놨기 때문에 네, 네. 예. 월 네, 네. 10만 원? 맞습니까? 네, 월 10만 원.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65쪽인데요. 이 보니까 여기는 11개소로 돼 있어요. 다른 설명서는 다 12개소였는데 한 개수는 어디서 찾아낸 거죠? 네, 저 운영비가 저 새로 생기고서 2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아, 대림동산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네. 작년에 설치가 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1개소 차이나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731쪽입니다. 뭐 여기 계신 의원님도 뭐 시정기도 하고 했지만 원래는 뭐 법규상은 읍면동으로 1개소 하도록 돼 있는 청소년문화에 지금 1개소로 돼 있는데 네. 뭐 현재 여건상에 되지도 못하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권역별로 1개소라도 좀 하자.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동북권에 그 죽산면에 그 다사랑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이름은 아니지만 청소년 그 문화 활동을 하는 다사랑 이름이 뭐죠? 다사랑 청소년 봉사회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만 문화의 집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문화의 집으로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청소년 인구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공도죠.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서구권에도 필요해서 꼭 필요한 네네.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그 구시민문화회관 구시민회관 시설 유지 관리비 그 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을 상반기에 받다고 했는데 어차피 철거될 건물이면요 완전 폐쇄하고요. 네, 그 여기서 폐쇄하기 결정 났기 때문에 꼭 이 법정으로 이게 철거 대상물이 받는 거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철거할 건물인데 이게 250만 원을 들여서 검사를 해야 되나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철거를 하겠다는 뭐 계약이나 그런 근거 서류가 있어야 좀 면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꼭 저기 점검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는 또 법적으로 1,0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철거할 거잖아요. 네. 얘 이제 안전 점검 내년에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철거는- 저 계획 세워서 이게 해야죠. 지금 언제까지 뭐 철거한다고만 하고 공사한다고만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상으로는 상반기에는 네. 어렵고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민기적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고 지금 시간만 지나고 있는데 뭐 무엇 때문에 진행된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상 충분히 나올 만하고 본인들도 예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릴 때 그 행정 절차 현재 그 투자 심사 이제 지금 승인은 중앙에서 됐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요. 그 투자 심사 승인된 거 오면 이제 12월에 바로 설계 착수해서 진행을 하면 철거 일정이 이렇게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그때 이렇게 설명드린 게 그렇습니다. 네. 일정이. 네.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여야 할 곳에는 10원도 안 들여야 되는 거예요. 쓸 때는 100만 원에서 1억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안 쓸 때는 안 써야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네,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가족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531쪽 일단 기본계획 수립 용적비로 2천만 원 이번에 세우신 거잖아요. 네. 중기 지방지정 계획에 일단 90억 원으로 해갖고 네. 사업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국고 지원이 네. 복합 SOC 같은 경우 한 30%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가족센터는 그 복합화 시설 SOC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 아니고요. 네. 지금 가족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다함께 돌봄센터랑 공동 육아 나눔터가 SOC 사업이에요. 네네.
근데 이 가족센터는 SOC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때만 국비를 15억, 최대 15억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예, 단독으로 추진할 때는 국비 지원이 없고. 그럼 가족센터는 복합화 대상이 일단 아니어서 네, 아니 국고가 여튼 15억 4,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길래 저는 한 복합 SOC 같은 경우에는 네. 3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 반 의원님 이번에 시정 질의도 하셨었는데 네, 여성과 여튼 이제 아동, 청소년 각종 여튼 폭력으로부터 이제 피해 입었을 경우에 네, 이제 피해자 보호 기관에 대한 시설이 저희 이제 안성이 없잖아요. 네. 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 수련관 신축할 때 투자 심사의 이제 조건부 내용으로도 그 내용이 사실상 좀 네. 담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이제 복합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이제 가소센터도 지어지고 네. 더군다나 저기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도의 시설 신축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부 뭐 정신 건강 플러스 알파 뭐 여러 이제 성폭력이 됐든 기타 뭐 이 관련 시설로 좀 나름대로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기 청소년 수련관이 됐든 계획하시는 가족센터가 됐건 지금 요 필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뭐 어느 시설에 이게 뭐 적합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신축 시설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인 만큼 이게 어떤 이제 별도의 또 시설로 뭐 좀 진행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혹여 지금 진행되어지는 신축 사업에 이제 복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과 공간을 좀 넣을 수 있을지 한번쯤 우리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네. 싶습니다. 가족센터 지으면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없는 여러 가지 시설을 네. 같이 이제 담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저희 당장은 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게 지금 평택하고 저희 안성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원래는 시군에 한 개소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도 지금 계속 안성에 별도로 전담 기관을 세우라고 계속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저희도 앞으로는 전문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분소 개념으로 아동보호 전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가족센터 안에 그거를 담아볼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좀 요구되어지는 시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센터가 됐든 청소년 수련관이 됐건 네. 뭐 5년이고 10년 내다보면서 지금 추진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튼 기능 포함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북권 우리 부속 사업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고 관련해서요. 네. 이게 지금 이번에 12부족에 2억 8,600만 원 지금 편성을 하신 거죠? 611조. 네. 근데 이게 지금 LH 행복주택이 내년도 7월에 준공 예정인 걸로 네. 감안하셔갖고 이제 전체 일정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 추진은 어떻습니까? 아마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준공 예정이.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아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동북권 부속 사업장은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 운영을 했다가 내년부터 여튼 이제 좀 네. 바꾸신다고 하셨고 네. 임기제 지금 현재
원래 3명 계획을 하셨다가 네. 시범 운영 기간 일단 2명으로 지금 인력 활용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네. 내년도에도 계속 그 임기제 막급으로 2명 일단 인건비하고 책정을 하셨네요. 예, 올해는 예산 세우기를 기간제 3분을 세웠었는데 네네.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경에 이제 한 분 예산을 좀 삭감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기간제 2분이 계속 운영을 했고요. 네네. 내년에는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로 2분, 전환해서 네. 명수는 늘리지 않고. 예, 임기제 예, 2분에다가 이제 한 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장애인 뭐 그쪽 분을 좀 활용을 한다든가 예, 인력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진행 상황을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추가 인력이 뭐그 기간제라도 좀 필요한 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추경이라도 좀 반영해서 네, 네.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제대로 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네. 또 주부 이용객들의 또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요 총 108억 9천만 원이죠. 네. 이번에 도비 20억 원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네. 근데 기투자액이 우리 27억 9천만 원이 맞습니까? (729쪽인데요) 2018년까지 기투자액이 27억 9천만 원으로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중기 또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6억 9천만 원이 기투자가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고 상세 내역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좀 세부 지금 그 총 예산 말씀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예.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여기에 기투자액이 그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27억 9천만 원은 네. 2018년까지 그러니까 네. 2018년까지 서 있는 예산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이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에는 36억 9천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져서 이 내용이 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역은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그 36억 9천만 원에 대한 거는 네. 전에 이게 지금 저희 리모델링 되기 전에 그 안성맞춤 아트홀 네. 옆에 그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기본 설계 용역 한 거 하고 포함해서? 실시 설계 네네. 용역 할 때 그게 중간에 타절된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금액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재차 확인하셔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현재 지금 중투위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튼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용은 이제 조건부 심사로 이제 내려왔는데 네. 이제 시설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투자 심사 내역도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네. 철거공사 그럼 설계 용역 발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7월부터 9월 공사가 철거 공사가 들어갈 거고 이제 투자 심사 그 이제 공문서가 오는 대로 바로 철거 용역을 이제 착수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요거 설계 전에 여튼 지역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청소년 수련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청소년 실제 이용자들의 그 좀 의견을 좀 한 차례라도 좀 수렴하셔서 실내를 포함해서 이제 거기 주차장 부지도 있는데 이제 그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각종 그 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여튼 뭐 좀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 단체도 있고 하니까 좀 그 설계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좀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쳐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회 추경에 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좀 용역비를 좀 세워서 네.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뭐 그 방식도 좋고 뭐 여론 네. 수렴 방법은 뭐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네. 밖 청소년 지원,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게 각각의 그 민간 위탁 주체가 다 다릅니까? 민간 위탁을 어떤 범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는 네. 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학교 밖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 상담을 기초적으로 이제 네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 운영 기관에서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내용적으로 주로 이제 위기 청소년들의 그 지금 상담 사례가 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네, 부분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갖고 네. 한 군데서 여튼 민간 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별도의 뭐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에 뭐 네네. 센터장을 둘 수도 있겠지만 그 어차피 지금 상담복지센터도 비상근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금 꿈드림에 6명이 있거든요, 직원이. 네.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시면서 그 학교 밖 아이들까지 이제 거기 센터 관리까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상근하는 6분이 그 업무나 사업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그렇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방 의원님 저기 뭐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장이 비상근이었다가 지금 상근으로 네.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예,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각각의 운영 현황하고 네. 그 지원 운영비 네. 사업비 포함해갖고 네. 예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가족 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가족 여성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